여러분은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카톡이나 이메일로 얘기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이야기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말이 더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자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첨부할 자료가 있다거나 대화 내역이 전부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메신저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로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쉽게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글쓰기는 유려하고 문학적인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라는 수단으로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심리 기술에 가깝습니다. 첫째는 일단 긍정적인 첫머리로 글을 시작하는 건데요. 첫인상이 중요하단 말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7초 첫인상이 반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로 글을 시작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업무로 주고받는 메일은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예의를 차려야 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더 체면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날씨나 계절 인사 같이 중립적인 인사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목표라면 그런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상대방과 같이 보낸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보다 감정일 때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우리에게 밥을 사줬다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여태 가본 곳 중에 제일 맛있었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감사하다는 식으로요. 같이 했던 좋은 경험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magic words,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처음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기쁘다, 놀랐다, 감동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은 전부 당신이 나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실제로 저도 저한테 중요한 분들, 감사한 분들께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해서 책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잘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승인 욕구를 잘 만족시킬 수 있고 나중에 또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리액션이 좋았던 우리를 먼저 떠올릴 확률이 높겠죠? 또 우리가 진심이라고 느끼게 하려면 특히 첫 두세 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좀 다소 이건 투머치 아닌가? 약간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긍정적인 문장이어도 괜찮다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같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저번엔 어떤 좋은 경험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으로 무엇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상, 이러저러한 감상을 느낀 덕분에 제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는데 바빠 보이셔서 이제야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복인데요. 사회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이 민사재판의 배심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같은 메시지를 3번 반복하면 설득력이 46% 가까이 상승하고 10번 반복하면 80%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복의 힘은 엄청나지만 그렇다고 계속 같은 표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듣는 사람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 같은 감정을 반복해야 하는 거죠. 물론 아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칭찬을 하면 그냥 아첨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칭찬이나 감사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은데요. 구체적인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육하 원칙을 활용하는 건데요. 누구의 어떤 행동이 즐거웠는가? 무엇이 즐거웠는가? 언제 즐거웠는가? 어디에서 즐거웠는가? 왜 즐거웠는가? 어떻게 즐거웠는가? 세 번째는 대화하듯이 글을 쓰는 겁니다. 사람은 글로 읽은 내용보다는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데요. 대화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시각 정보가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대화할 땐 의사소통이 글을 읽을 때보다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서 글을 쓸 때도 마치 상대랑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구상해보는 거죠. 글을 쓰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질문에 독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입장을 더 고려한 글을 쓸 수 있고,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도 다른 글보다 우리가 쓴 글을 더 재밌게 읽고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글을 긍정, 부정, 그리고 다시 긍정 순서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글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보다 주인공이 갈등이나 시련을 겪고 그걸 결국 돌파하고 해결하는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느끼고 오래 기억하잖아요. 글을 쓸 때도 이런 감정 기복을 활용하면 읽는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우선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화제를 꺼내고, 이어서 어떤 문제나 부정적인 정보를 정직하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독자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까지 제시하면 아무래도 우리 이야기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추신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달성한 일, 끝낸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 중단된 일을 더 잘 기억하는데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도 합니다. 하던 일을 깨끗하게 끝내고 해치우고 싶은데 다른 일이 생겨서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찝찝한 기분 잘 아시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무의식 중에 뇌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매일 본문이 아니라 추신에 남기는 겁니다. 본문은 오히려 마지막 추신에 있는 핵심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첫 세 줄과 추신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메시지가 전부 담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글의 목적이 상대와 가까워지는 거라면 추신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도 좋고요. 본문으로는 정보를 전달하고 추신에서 감정을 교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신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배치한다면 글을 쓸 때도 추신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본문을 쓰고 제목은 제일 나중에 쓰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오늘은 글쓰기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첫째는 긍정적인 첫머리로 글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죠. 덕분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거나
상대의 도움이나 조언 덕분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어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거죠. 셋째는 상대방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며 글쓰기. 네 번째는 글의 내용을 긍정, 부정, 다시 긍정 순으로 나열해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나 솔직한 감정 표현은 추신에 담기입니다. 꼭 추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글의 처음 세 줄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도록 글을 양괄식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